안녕하세요. 심원장 돌봄TV입니다. 요즘 아이돌봄이 국가 자격증으로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기관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만만하지는 않더라는 것이 세상을 좀 살다 보니 알아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열심히 돈도 들이고 시간도 내고 노력을 해서 따놓으면 이제 아이돌봄 일자리 정도는 내가 원하면 언제나 모두 할 수 있겠다. 돈도 벌 수 있겠다.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일이 그리 녹록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요. 아이돌봄 일자리를 준비하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돌봄이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와 관련된 홈페이지의 주소는요. 항상 go.kr로 끝나고 정부 연관 기관들은요. or.kr로 끝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홈페이지들이 제법 많습니다. 명칭이 왠지 정부 기관인 것처럼 보여서요. 헷갈리는 곳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진흥원, 무슨 고용센터, 무슨 정보원 이런 단어들을 써서 왠지 정부 기관 같은 그래서 공신력이 있을 것 같아서 덜컥 등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다시 강조드리면요. 정부와 관련된 기관은 go.kr 혹은 or.kr로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홈페이지의 주소를 제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아이돌봄이 홈페이지는요. 아이돌봄.g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go.kr로 끝나지요. 네, 정부 기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자, 홈페이지를 확인하셨으면 아이돌봄이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돌봄 서비스란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봄이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목적도 적혀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삶의 질의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돌봄 일을 하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아이돌봄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현황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2023년에는요. 86,100가구가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 66,515가구는 시간제 돌봄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종일제를 이용한 가구는 1,890가구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종일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종일제로 해야 수입이 좀 더 될 것이고 시간제로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바 수준의 수입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제 기본형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별 월 평균 이용 시간을 보니까요. 85.6시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돌봄이의 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약 월 100만 원 내외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원 돌봄 서비스 시간대인 16시부터 20시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시간에 활동이 자유로운 자 이런 조건들도 꽤나 있습니다.
아이가 하원한 후에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채용 면접과 심사를 거쳐서 어렵게 채용이 되어도요. 현재의 보여지는 아이 돌봄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지 예측이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이 돌봄의 현황도 보겠습니다. 2019년에 24,677 가구인데요. 2024년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 돌봄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겠지요. 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정부나 지자체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림의 하단에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이 돌봄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떤 기관에 연락하거나 알아봐야 할까? 이것은 내가 아이 돌봄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떤 기관에 연락하거나 알아봐야 할까? 이것을 말해주겠지요. 여기 보면 좀 불친절하게 쓰여져 있어요. 건가, 다가, 통합센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가, 다가가 도대체 뭐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건가, 다가, 통합센터를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요. 건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여성인력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부분 말하고 있고요. 자활센터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는 YWCA, YMCA 혹은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산학협력단이나 협동조합 혹은 법인 및 단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 돌보미와 관련된 궁금하신 것을 대부분 건강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 돌보미 활동을 살펴볼게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시간제 서비스의 기본형인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학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등원과 하원의 도움과 아동의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이나 아동과의 놀이, 활동, 아동에게 준비된 식사, 간식을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 돌봄 활동 중에 외부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용자와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하고요. 대부분은 거주지 내의 놀이터나 근처의 놀이시설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간제 서비스인데 종합형이 있습니다.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돼요. 예를 들면 아이의 세탁물의 세탁이나 정리, 그리고 아이의 식사에 대해서 간단한 조리나 설거지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젖병을 소독한다거나 목욕을 시킨다거나 이유식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질병, 감염, 그리고 아동 돌봄 서비스도 있고요. 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아동 돌봄 보조 활동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가장 많다는 것을 시작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아이 돌봄의 활동 보고는 하셔야 하겠고요. 이제 아이 돌봄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아이 돌보미를 얼마나 채용하는지 또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네, 채용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육교사라든가 유치원 전교사라든가 초중등 교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등등의 가점이 붙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선 합격될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돌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모집 공고를 클릭하시면요. 현재 아이돌봄이를 모집하는 곳이 지역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명을 뽑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채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이야기를 준비하는 심원장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